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국 뉴스 보니까는 주말에 제주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본 뉴스 보니까 일본 뉴스에서는 이제 장마 전선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는데, 지금 장마 전선이 오키나와에서 북상해서 이제 큐슈까지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장마 전선이 주말에는 제주도까지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일본 뉴스는 중국의 금리 인하 뉴스입니다. 여기 흐르고 있는 영상은 도쿄비즈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뉴스에서는 이제 정책금리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정책금리 LPR이라고 하는 금리를 10개월 만에 0.1% 내렸습니다. 제로 코로나라는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중국이 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올해 1월에 종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GDP 상으로는 이제 성장을 했는데 기대만큼의 이제 성장은 아닌 거죠. 소비도 많이 일어나지 않고 경기 회복을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 미디어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구 수요도 줄고 사람들도 이제 절약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물가 상승률도 이제 0%대라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물가가 좀 올라서 문제인데, 중국은 지금은 반대네요. 물가가 너무 안 올라도 문제이긴 합니다. 부동산 침체 말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도 경제 성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6세에서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20.8%로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 경제 회복이 더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이기도 하겠죠.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뽑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니 또 소비를 안 하고 소비가 안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은 느려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대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많이 수출해야 하는 입장인데,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에서 다룬 중국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